추계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최근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물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1991년 이후에 물가의 변화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김주일 교수입니다. 주요 콘텐츠 목차는 제2장 기초 통계학 및 분석 방법에서 기초 통계학 분석과 가설과 분석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바 모형에 의해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충격 반응 함수 분석,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통화량을 뺀 나머지 여러가지 변수를 제거해서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 지표로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도의 수단의 하나로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곡물을 제외한 석유류, 농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통계 분석 기간 동안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에 생산자 물가는 6.6%였던 것이 점차로 낮아지다가 2008년 12월에는 5.5%, 그리고 2011년대 3월에 8.2%를 보이다가 점차 낮아져서 2021년 7월에 다시 높은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역시 1991년 1월에 9.2%, 그리고 2021년 7월에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991년 1월에 8.4%, 2008년 12월에 4.5%, 그리고 2021년 7월에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변화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인 PPI는 소비자 물가인 CPI나 근원 인플레이션인 CI보다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는 1997년부터 1998년 기간인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11년도부터 12년도에 연속된 유럽의 금융위기 동안,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간의 상호 연관성과 더불어서 정보 이전 충격과 전달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과연 적정한 통계 지표인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물가관리 지표로 삼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시고 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박진호, 곽준희 등 여러 논문이 있었고, 해외 선행 연구로는 블라인더 등 여러 가지 논문이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분석 기간은 199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0년 7개월으로서 표본 자료는 367개이며 통계 변수는 생산자 물가 등가율, 소비자 물가 등락률, 근원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비주 6에 의한 바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학 및 분석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통계학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자 물가 등락률은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 2.5%, 최고 15.3%, 최소 0.1%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자 물가 등락률은 평균 2.8%, 최고 10.1%, 그리고 최소 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은 2.95%, 그리고 최고는 9.3%, 최저는 0.1%를 나타내고 있고, 통계 분석 결과인 외도와 첨도는 모두 정규 분포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고, 자크베라 통계 분석 결과는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위 검적을 실시했습니다. ADF 그리고 PP 검정 결과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인 CIR 모두 안정적인 자료로 나타나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실증 분석을 위한 가설의 설정과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산자 물가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설을 설정했고, 가설에 의한 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 선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생산자 물가도 그런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서 그랜저 인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충격 반응 함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 일정 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생산자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미세하게나마 양에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근원 인플레이션도 미세하게나마 음과 양에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 간의 충격 반응 함수 결과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소비자 물가에 미세하게나마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분산분해 분석 결과입니다. CPI인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서 0.38에서 0.8%의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의해서 0.07에서 0.86%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0.40에서 0.51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원 인플레이션인 CIR은 생산자 물가인 PPI에서 0.35에서 5.8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0.26부터
0.96부터 0.96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에서 24.46부터 24.55 정도의 다소 높은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상호간에 일정 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졌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일정 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서 미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근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물가의 변화에 의해서 반응하는 적정한 경제 지표가 아니냐,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유발한다는 극히 당연한 정보이전 메커니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구조화 기간인 서프라임 모기지, 유럽의 금융위기, IMF 금융위기를 구분해서 분석을 못한 점이고, 이러한 점에서는 차기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추계 학술대의 발표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